50대 남성 서 씨는 아버지의 팔순을 맞아 가족들과 친척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서 씨는 교회의 한 갈비집이 친절하고 맛있기로 유명하다는 정보에 그 식당을 예약했는데요. 잔칫날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과 친지 등 50명이 넘는 분들이 모였고 다행히 팔순잔치를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4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냈는데 음식 맛이 가격에 비해 형편없었던 건데요. 게다가 알고 보니 50년 원조 맛집이라던 그 갈비집은 문을 연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식당이었습니다. 서 씨는 시골에서 오신 어른들께도 면목이 없고 돈과 시간도 아까워 화가 난다고 하는데요. 서 씨는 50년 된 것도 아니고 원조도 아닌 이 식당을 과잉 홍보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또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요, 얼마 전 아버지 팔순잔치를 치렀습니다. 근데 그 실은 식당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고소를 하고 싶다는 50대 남성의 사연인데 어떤 사연인지 소개를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남성이 살해자가 되는 거고요. 3남매 중에 이제 장남이십니다. 그 아버지 팔순잔치를 얼마 전에 치렀는데 아버님이 그 몸이 좀 안 좋으셨다고 그래요. 병원에 계셨는데 병원에서 수술하고 몸이 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 회복 겸 그리고 팔순잔치 겸 해서 잔치를 열게 되는 것이죠. 뭐 삼남매가 이제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제 삼삼오오 모여서 돈도 이렇게 모으고 해서 이 교회에 있는 한 갈비집에서 잔치를 치르기로 한 겁니다. 뭐 여기저기서 소개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도 찾아보고요. 이 갈비집에 가서 잔치를 잘 치렀는데 문제가 된 거는 이제 그 잔치 치른 이후에 음식이 너무 형편없다라는 얘기를 한 50명 정도의 친인척들을 모셨는데 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작 당사자는 당일날 정신이 없어가지고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 형편없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내가 내기는 돈을 한 400만 원 정도를 냈는데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음식이 형편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갈비집인데 고기가 상태가 좋지 않았다. 또 밑반찬 중에 일부는 쉬어 있었다. 그리고 서비스도 생각해보니까 형편없었던 거죠. 네. 저도 이제 가장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갔는데 음식 맛이 형편없을 때 불쾌하죠. 그것만큼 불쾌한 거 없는데 특히 이제 팔순잔치 같은 경우는 손님들 다 초대했는데 음식을 대접했는데 맛이 없었다. 그야말로 좀 황당할 건데 너무 속상했겠죠. 속상하죠. 속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가 맛집 찾아갔는데 맛이 없으면 그냥 기분 나쁜 걸로 끝나고 그 집 다시 안 가거나 아주 악에 찬다면 뭐 인터넷에 글 정도 진짜 거기 가지 마시고 이 정도로 끝나겠지만 지금 이분 케이스는 그거하고 사실 좀 차원이 다르죠. 왜냐하면 몸이 아프신 아버지의 팔순잔치 그리고 팔순잔치가 평생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효도하는 어떤 마지막 잔치일 수도 있는 것이고 많은 생각으로 빠듯한 형편 형제들끼리 다 모은 돈으로 정말 우리 제대로 한번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자 해서 마련한 집인데 간 집인데 문제는 형편도 없어 형편없는 음식에다가 아버님 표정이 좋았겠습니까? 또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아 여기 왜 이래라고 할 정도에 들었으면 이분은 언짢은 걸 떠나서 정말 이거 다시 좋은 집 다시 잡아서 다시 한다고 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 다시 한번 도대체 이 집이 50년 원조라는데 이렇게 오래된 집이면은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이 식당에서 검색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밝혀진 사실이 50년 된 집은커녕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로 개업한 식당이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4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가면서 고르고 고른 집이었는데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 많이 난 것 같고 하나 좀 아쉬운 건 400만 원 정도 쓸 생각이면 미리 좀 가서 한 번 식사를 좀 해보시고 결정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보통 이제 50년 전통의 맛집이라고 하면 이거 검증된 집이다 하고 이제 찾아갔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항의하러 갔겠죠. 근데 항의하러 갔는데 마케팅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가게 주인은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살해자분은 일단은 동기관들한테도 미안하고요. 본인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친척 오셨던 어르신들 먼 길 오셨잖아요. 그분들 맛없는 거 드시고 가셨으니까 죄송하고 무엇보다도요. 자식들이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부모님 그 팔순과 건강을 챙겨준다고 해준 잔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얼마나 죄송해요. 또 그런 상황이고 또 이 사람은요. 이 직장 동료들한테도 이거 알아보는 과정에서 좋은 식당이라고 엄청 또 추천을 했나 봐요. 그거 다 회수해야 되겠어요? 아니라고. 그리고요.
또 뭐 값도 비싸고 맛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따졌잖아요. 50년 전통이라며 알고 보니까 당신네 1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50년 전통이라고 거짓말하냐. 이른바 얘기하면 사기치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집주인의 말이 가관입니다. 50년 전에 어머니가 해준 맛을 기억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원조가 맞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이제 변호사님들이 해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50년 전에 어머니 손맛을 재현했기 때문에 50년 맛집이다. 뻔뻔하긴 하네요. 이거 50년 전 기억의 맛집 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제 이 50대 남성은 화가 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얘기했다는 거.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컴플레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이렇게 뻔뻔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장 동료들한테도 이 집 괜찮은 집이래 추천해준 내용도 있고 이 본인이 이 집을 선택하기 위해서 들였던 시간, 노력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깝고 그리고 돈도 아깝겠죠. 또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화가 난다. 그리고 또 입장이 너무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예. 혹시 뭐 이런 50년 전통집이 아니든 뭐 맛집이라고 했는데 갔는데 실망한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많죠.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일이죠. 이거는 사실 그리고 뭐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막 그 맛집 홍보 같은 것들 많이 돼 있는데 블로그 같은 데 보면 그거 믿고 갔다가 저도 이제 다시는 오면 안 되겠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요즘에는 거의 다 원조 아니에요? 맞아. 네, 아니, 그래서 사실 이 원조라는 부분은 말 자체를 아마 믿는 사람들은 그닥 없을 거예요. 저는 사실 원조니 수십 년 전통 이걸 떠나서 아까 식당 주인이 따지러 갔더니 이거 마케팅 일환이다. 요새 다 이렇게 한다. 이건 거짓말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시사평론가가 아니라 마케팅 교수로서 얘기를 하자면 마케팅 수업 첫 시간에 저는 항상 마케터와 사기꾼의 차이를 먼저 알려줘요. 네. 마케터와 사기꾼의 차이. 마케터는 어떤 제품을 팔 때 가장 좋은 점을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은 살짝 이야기 안 하고 예. 아니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고 좋은 점을 부각시키는 게 마케터라면 사기꾼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 없는 거 있다고 하고 있는 거 없다고 하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변호인들이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따져주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엄마가 50년 전부터 음식했다라는 거 하고 일반적으로 밖에서 50년 원조라고 마켓을 거는 것 자체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이건 예. 사기라고 저는 보는데 한번 보죠. 법적으로 어떨지 그래서 모르겠네요. 오늘 저 사연 보내주신 분이 이제 궁금증을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게 맞을지 좀 궁금증을 보면 같이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0년 원조집이라는 과잉 홍보에 속았는데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가족들과 직장에서 신뢰를 잃었는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은 있나요? 첫 번째부터 사기죄 형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결론은 사기죄는 안 됩니다. 아, 이거는 뭐 박준 변호사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기죄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건 거짓말을 해야 사기가 아니고요. 거짓말 플러스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손해가 돼요. 있어요. 근데 오늘 물론 안타깝지만 잔치를 열어서 400만 원어치 고기를 먹었죠. 먹었잖아요. 다 드셨잖아요. 물론 맛은 없었지만 그럼 여기서 재산상 손해가 뭔가가 일단 안 돼요. 애매하군요. 재산상 예. 손해 발생 여부가 좀 애매한 거고 다만 문제가 된다면 허위 과장 광고 정도가 문제가 될 텐데 그러네요. 좀 전에 김복준 선생님 그 얘기하셨죠. 요즘 다 원조 아니야? 굉장히 많이 붙여놓잖아요. 그게 정말 이 거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사기죄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한우를 안 파는데 한우를 판다고 하는 거예요. 아, 수입산 그렇죠. 팔면서. 예. 그거는 이제 금액의 차액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의 재산상 손실을 준 거니까 사기죄가 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비록 맛은 없고 기분은 굉장히 나쁘셨겠지만 예. 설사 거짓말일지라도 저쪽에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이쪽에 재산상 손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사기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 좀 달리 생각합니다. 다행이에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사기죄 성립하려면 기망을 해가지고 재물 또 재산상 이익을 뭐 취득해야 사기죄 되는데 아니면 뭐 표시법, 광고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백화점 세일 같은 거 할 때 뭐 100% 세일한다 해놓고 알고 보면 거의 원가 이상으로 팔기도 하고 이런 경우 처벌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사기죄로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뭐 설명은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50년 엄마의 손맛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조금 법적 판단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지만 이 좀 과장 광고 아니면 사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표시 광고법 정도로 조금 과장 법적 광고 책임을 좀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사기까지는 아니래도 과장 광고까지는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얘기네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조금은 있겠습니다만 통상 요즘의 관례상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원조를 많이 쓰니까. 네, 아까 이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사기죄로 처벌받았던 전례 중에 하나가 우리 20% 세일합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원래 가격을 해놓고 세일 20%라고 했던 거 그거는 그만큼 차액을 손해를 보잖아요 상대방이. 네. 그러니까 재산상 손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 사안은 일단은 사기죄가 안 된다는 건 재산상 손해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표시 과장광고법 위반 물론 저희 박지원 변호사와 저와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 이 정도면 소비자가 구분을 해야죠. 예. 그런데 소비자 구분은 50년 전통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믿죠. 사람들 속아서 넘어갈 수도 예,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믿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몹시 화가 나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사실은 사기죄도 뭐 지금 좀 예. 논란이 되고 뭐 표시광고법도 논란이 사실 되는 게 사실입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은 실제로는 정신적 손해배상이거든요. 네. 미국이나 뭐 외국의 뭐 징벌적 이런 손해배상이 있다면 상당히 큰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이 적습니다. 4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걸 갖고 무슨 배탈 나서 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자신의 어떤 정신적 손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걸 소송을 만약에 한다 가정을 하면 제가 생각 위자료 청구에도 안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 이 손해는 일단 재산상 손해가 없고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날 음식을 다 산 거 먹거나 아니면 수입산 소고기를 갖고 와서 막 속였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기분 나쁨만 가지고 위자료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사건 보면 팔순잔치 이렇게 어렵게 준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즐겁게 먹고 기분 좋게 가야 되는데 와가지고 맛없다고 하고 잔치 자체가 이제 망했다 보니까 오늘 이제 몹시 화가 나서 그것이 혹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느냐, 정신적 손해배상이 되느냐에 대한 쟁점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좀 어렵겠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건 상담실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곤란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시면 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